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엄청 추워졌어요.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또 얼마나 추워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방송할 때 엄청 춥거든요. 거의 그 러시아보다 더 춥다는 그 날씨 예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뭐 코로나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울하지 않고 좀 즐겁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고요. 근데 오늘 방송은 우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좀 재미있는 방송 될 것 같고 뭐 기대를 가득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 두 분 모셨는데요.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김미연 비어소믈리에. 네, 안녕하세요. 맥락잡기의 김미연입니다. 네, 우리 한번 방송한 뒤에 굉장히 친해지면서 연속 방송을 하고 있고요. 김미연 비어소믈리에가 오늘 나오셨어요. 또 한 분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촌 뉴타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최원석 대표님. 신촌 홀딩스를 예정하고 있는 우리 뭐죠? 뉴타운 대표 겸 독수리상의 대표 겸 비어소믈리에라고 계신 챔피언이신 비어소믈리에 최원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 저희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맨날 뭐 코로나다 뭐다 우울해서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있는 것보다는 같이 맥주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재밌는 주제로 같이 모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는데 두 분 비어소믈리에를 안 모실 수 없어서 어려운 자리 해주셨고요. 맞죠? 어려운 자리 맞죠? 오시느라 모든 스케줄 다 빼시고 바쁘신데도 와주신 거 맞죠? 네,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에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운데 네, 어렵게 모셨고요. 오늘 우리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2020년을 그 빛낸 맥주? 아니면은 2020년에 기억나는 맥주? 개인적으로 네. 그런 맥주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 나갈 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거든요. 전혀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맥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서 소주를 마시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맛있는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비어소믈리에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맥주 꼭 한번 즐기시면서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맥주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최원석 대표님, 네. 비어소믈리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1년 만이죠 거의. 네, 작년 정확히 이때쯤에 와서 한번 첫 촬영하고 이제 다시 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 거의 1년 만에 모셨고요. 안 모시려고 한 게 아니고 아시죠? 올해 한 해 최원석 우리 비어소믈리에님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뉴타운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신촌 이 강북을 대표하는 뉴타운이 그 정도면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독수리 상회라고 또 야심차게 하는 또 오픈 요번 했잖아요. 네, 저희가 뉴타운 옆에 뉴타운은 좀 고가의 맥주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산 라거들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세팅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원래 계획 50%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50% 해서 바틀샵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가맥집 이제 컨셉으로 해서 바틀샵하고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안주들하고 해서 이제 독수리 상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않은 천재지변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어 우리 하면은. 근데 지금 독수리상에 가시면 맥주를 9시 넘어서는 현재는 못 드시지만 바틀샵을 네, 운영하기 때문에 맥주 11시까지는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이 가능하죠. 네. 네. 테이크아웃을 만약에 하러 가신다고 하면 아주 환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예, 사람이 그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혼자 보통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음. 손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오히려 말을 많이 걸게 되더라고요. 뭐 찾으시는 거 있냐, 아니면은 뭐 추천드릴 만한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제가 먼저 손님들한테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맥주 선물 진짜 괜찮거든요. 저는 항상 그 연말연시 선물이나 아니면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와인 선물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술 선물을 하거나 그럴 때. 근데 개인적으로는 와인의 3분의 1 가격이면 정말 좋은 맥주를 선물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맥주 선물을 추천해드리곤 하는데 그 이런 바틀샵 같은 데 가시면 나 맥주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 바틀샵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거의 선수들이시거든요. 아마 무슨 선물을 하려고 하는 맥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굉장히 그 적합한 맥주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수리 상회에 가시는 분들은 꼭 뭐 맥주를 구매하러 내가 마시는 맥주를 구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선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가서 그 컨설팅을 받으시면 돼요. 이제 대표님한테 우리 비오 소믈리에 최연석 비오 소믈리에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면 정말 좋은 그 선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울한 얘기는 조금 그만하고 뭐 다들 힘들다고 하시니까 우리 맥주 얘기 오늘 좀 즐겁게 한번 우리 오늘 그 찐따들 있잖아요. 맥주 찐따들 같은 얘기를 좀 해보죠. 좋은 말로 하면은 뭐 긱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애호가들이라고 애호가들 할게요. 할까요? 네. 저는 계속 요즘 너드라는 말을 표현 자꾸 쓰고 있는데 한국말로 맥주 찐따들 뭐 이렇게 맥덕하고 또 차별성을 두시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맥덕 너무 고급지잖아. 찐따들 같은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사전 정보를 받은 게 없어요. 우리 김미연 비오 소믈리에와 최연석 비오 소믈리에가 어떤 맥주를 추천을 하실지 가져오실지 제가 사전 정보를 받은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저는 얘기를 오늘 추천을 안 할 겁니다. 맥주 추천을 두 분의 맥주 얘기로만 오늘 좀 진행할까 생각 중인데 오늘은 근데 사실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냥 2020년 올해의 탑 3. 탑 3. 네. 좋다. 탑 3.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좀 매기는 거 좋아요. 그죠? 순위 매기는 거. 그냥 최고의 세계 맥주. 그렇죠. 네. 우리 1, 2, 3라고 하지만 그게 꼭 이게 뭔가 그 비교율을 두는 건 아니고, 그죠? 네. 이렇게 소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그냥 여쭤볼까요? 그 올해 국내의 맥주 트렌드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크래프트 맥주로 봤을 때 뭐 어떤 스타일이 좀 뭐 주목을 끌었다, 어떤 스타일이 좀 많이 팔렸다, 뭐 이런 거 좀 있을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이 제일 일선에 계시니까 잘하시지 않을까요? 네, 일단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그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가 굉장히 인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이제 맥주로는 그 국내 크래프트 브로스라는 양조장에서 만든 라이프라는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가 있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꽤나 큰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뭐 워낙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NEIPA가 좀 트렌드였던 것 같고 우리 김미연 비오 소믈리에는 뭐 기억 남는 뭐 트렌드 아니면 뭐 얘기할 거? 맥주는 아니지만 크래프트 씬에서 만들고 있는 하드셀처가 새로운 뭔가 아이템으로 나오지 않았나? 소개되었다. 네, 소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드셀처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배우러 가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먼저 이제 만들어진 스타일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시장 구조로 만들어졌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드셀처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드셀처는 저 나중에 맥락 잡기 하나의 에피소드로 쓰려고 아껴두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파클링 소다인데 알코올이 굉장히 약하게 있는 투명하고 맑은 청량감이 좋은 음료입니다. 물론 술이고요. 저도 안 마셔봐서 마셔볼 기회는 있었는데 아직 못 마셔봤거든요. 나중에 그 맥락 잡기 시간에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저도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한번 그 올해의 맥주 탑 3
한번 각자 가져오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자연스럽게 소개해주시고 뭐 이름도 소개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유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항상 제가 이럴 때는 그 미모 순으로 항상 하거든요. 아, 밀렸네요, 제가. 어떻게 하지? 우리 제가 밀렸습니다. 그래도 미모라고 하면은 그 신촌에 또 그죠? 그 뉴타운 한미모 하시는 최연석 비어소믈리에 님 먼저 한번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먼저 할까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뭐. 네, 일단 인상적이었던 맥주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캐스케이드 브루잉의 페어 포스트러스라는 맥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빈티지가 2017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마시게 됐는데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맥주 다 합쳐서 정말 맛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 정말 최고지 않나 그런 사워 맥주였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이 사워 맥주를 네,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미국에서 아메리칸 와일드 에일 전문으로 만드는 양조장이고요. 아메리칸 와일드 에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워한 맥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보통 그 배럴에다가 숙성을 해서 배럴 에이지드 사워 맥주를 만드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제 배를 넣었어요. 배를 넣어서 배향이 나는데 사실 뭐 일반 분들이 드셨을 때는 그냥 배향이라고 느끼시기보다는 그냥 엄청 시다 이렇게만 느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워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 이 맥주는 좀 덜 시다, 이 맥주는 좀 너무 시다, 이 맥주는 너무 밍밍하다, 이 맥주는 너무 알코올 부주가 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만의 취향이 있을 텐데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정말 저의 입맛에는 완벽한 맥주였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김미연 비어소믈리에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배향이 나요? 실제? 배향은 딱히 나진 않습니다. 그죠. 그게 서양 배향이 맞아요. 그렇게 강한 향들이 한국 아니기 배랑 때문에 너무 캐릭터가 달라서 이거 배향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맥주는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가요? 뭔가 그 향미적으로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을까요? 사워 맥주가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맛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저는 있고 완전 싫어요. 그리고 신맛이 너무 밍밍해 버리면 그것도 사워 맥주를 먹었을 때 좀 너무 싱겁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찌질이들이 싫어하죠. 네. 맥주 찌질이들이 너무 또 싸워하지 않으면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절묘한 밸런스를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입안을 딱 첫 입을 마셨을 때 입안 가득히 내가 사워한 맥주를 먹고 싶었을 때 원하는 그 느낌을 최대한 만족감을 주는 그런 맥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워 맥주 애호가들한테는 굉장히 캐스케이드 브루잉의 이 맥주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캐스케이드가 워낙 사워 맥주를 잘 만들긴 하는데 그 회사에 나온 모든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최고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만 마셔보고 싶네요. 근데 캐스케이드 맥주가 비싸요. 진짜 비싸서 참 한 잔 마시기 쉽지 않은 그 브랜드긴 한데 맥주의 완성도나 그 만듦새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브루어리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맥주들을 쭉 마셔보면 이 정도를 따라갈 수 있는 브루어리가 또 있을까라는 감탄이 나오게 하는 없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와일드 에일 스타일이 원래 이제 벨기에에서 좀 전통적으로 양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와일드 에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요새 와서는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벨기에 람베기 양조장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든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미국 와일드 에일의 개척자이자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한번 다시 얘기해 주겠어요? 이 라디오여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영어여서 또 원어 발음이잖아 또. 좀 한국식 발음으로 해줘야죠. 아메리칸 와일드 에일입니다. 이제 미국식 그 야생 맥주라고. 야생 맥주. 아니 이름 맥주 이름. 캐스케이드 브루잉의 페어 포스트러스입니다. 페어 포스트러스.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김미연 비어소믈리에. 저는 탑3 꼽자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올해 3가지 맥주를 꼽았는데 가장 맛있었던 맥주, 그리고 가장 의미가 깊었던 맥주,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마셨던 맥주. 준비했어. 뭐 준비했어. 준비하면 이게 다예요. 그래도 엄청 준비했네. 많이 마셨던 맥주 먼저 해주세요. 가장 많이 마셨던 맥주. 궁금하다. 클라우드.
비슷하다. 저는 생각보다 맥주를 진짜 많이 마셔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는 거예요? 항상 이제 냉장고에 구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많이 마실 수 있는 맥주가 꼭 필요하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마셨던 맥주는 구스 아일랜드의 덕덕구스입니다. 덕덕구스. 편의점에서 세션 IPA를 맛보게 해준 4캔에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맥주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거나 세션 IPA라는 스타일을 아예 모르셨던 분들한테도 이런 맥주가 있다라는 저변을 넓혀준 역할을 한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4캔에 10,000원이라는 크래프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결이 다르고 시장성이 다른 맥주들의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컬의 크래프트 맥주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편의점에서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 나온 맥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라거 맥주만 드시던 분들에게 일종의 좀 크래프트 맥주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그쵸. 입문이 네. 할 수 있는 좋은 맥주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라벨이 일단은 예쁘죠. 파란색에 뭔가 노란색도 있어서 예쁜 것 같고 그리고 가성비 갑이죠, 뭐. 그렇죠. 네. 최현석 비어소믈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맥주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맥주가 세션 IPA인데요. 일단 마시기 편하니까. 저희가 이지잭 얘기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라거만 드시는 분들에게 처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천할 때 덕덕구스를 보통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 라거만 드시던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코나의 빅웨이브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코나의 빅웨이브 정도를 소화하신 분들은 덕덕구스를 넘어가실 때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냉장고에 있으면 가볍게 그냥 꺼내서 마실 수 있는 이렇게 뭐 별 생각 없이 그리고 그쵸. 마셔도 만족도가 아주 괜찮은. 뭐 집 주변에 제가 막 신촌에 살면 당연히 뉴턴을 맨날 가겠죠. 근데 너무 멀고 동네에는 또 그런 펍이 많지 않으니까 크래프트를 다루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생각 없이 들어가서 사오고 이러는 맥주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저는 배치별로 다 다름을 느꼈고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배치가 있으면 가서 좀 더 사와요. 요즘 배치 별로던데? 그거는 말할 수 없는데 조금씩 맛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 얼마 전에 먹어봤거든요. 네, 요즘 배치 별로더라고요. 그 레디백인가 트래블백 행사하는 건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 4캔에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30,000원어치 이제 12캔을 사면은 2,000원 정도 더 추가하면은 12캔이 들어있는 레디백이라고 해서 스타벅스에서 여름에 했었던 진짜? 그 백 같은 거를 똑같이 저희 동네는 생긴 없어가지고. 32,000원인가 그랬고 그 맥주 그래요? 사면 가방 주는 거잖아요. 네. 저희 동네는 좀 작은 동네라 3만 원어치 맥주 사시는 분이 없었나 봐요. 나는 그건 못 사겠더라.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두고두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캔 한 캔씩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상보다 하나는 굉장히 이쪽 높은 좀 레벨이고 가격이 하나는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좋아요 이런 거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맥주가 나와서 좀 흥미롭네요. 두 번째 맥주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두 번째 맥주는 뭐 김미연 위어 소믈리에께서 카테고리를 정해주셨으니까 저도 그럼 카테고리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맥주로 하겠습니다. 그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핸든실이라는 맥주가 있거든요.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일단 대중들께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레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최현숙 비어소믈리에요? 이게 제가 2017년도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그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이제 브루마스터 겸 맥주계의 가장 최고 셀럽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럿 올리버 방한했었죠, 그죠? 그때 뵀었는데 거기서 이제 게럿 올리버 씨가 그 테이스팅 세션을 하셨어요. 근데 2017년만 하더라도 크래프트 맥주가 막 치고 올라갈 때였지 지금처럼 대중화가 되진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그날 테이스팅 세션에
서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막 오늘 여러 가지 맥주를 마실 건데 그렇게 내가 직접 브루클린에서 셀렉션을 해왔고 우리는 IPA를 하나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발리 와인, 쿼드루펠, 뭐 와일드 에일 굉장히 특이한 맥주들만 정말 비싼 맥주들. 네. 고스트 맥주들이요. 한 병에 15만 원, 20만 원 하는 맥주들만 한 10종을 테이스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제일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가 이제 브루클린 핸드앤시드였는데 이 맥주가 이제 럭키드로우의 마지막 1등 당첨 상품이었는데 제가 1등에 걸린 거예요. 저 그 맥주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파는 데가 있나요? 아니요. 독수리상에 독수리상에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마셔버렸습니다. 아 진짜? 마셨으니까 여기 왔죠. 네, 훔쳐가려고 했는데. 이제 뭐 이게 게롤 올리버가 직접 브루클린에서 들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뭐 상태가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맞아요. 제가 애지중지해서 3년 동안 보관을 한 후에 올해 한 5월인가 6월 정도에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맥주입니다. 그 행사 저는 못 갔거든요. 그때 무슨 강연이 있어서 못 가는데 진짜 아쉬운 행사였어요. 초대도 받았었는데 게리 올리버 책은 저도 종종 봤는데 직접 한번 보고 싶었던 기회였고 솔직히 그런 맥주들 한꺼번에 마셔볼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미국에서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못 가서 아쉽고 일단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마셔본 적도 없고. 일단 발리 와인이라고 아하.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리 와인. 뭐 12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아니면 그 당시에 마셨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였고 이제 요새 제가 숙성 맥주에 빠져 있는데 맥주가 숙성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바디가 옅어지고 알코올 부조도 낮아지고 나쁘게 말하면 밍밍해지고 좋게 말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우아해지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맥주가 얼마만큼 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2, 3년이 지났을 때 더 맛있어지냐 아니면 너무 맹맹해지냐 뭐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모든 맥주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워낙 원주가 강했기 때문에 2, 3년이 지난 후에 굉장히 우아하게 변했습니다. 발리 와인이고 그 아메리칸 발리 와인 네. 스타일이었나 보죠.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발리 와인하고는 좀 차이점이 좀 있나요? 우리가 그래도 미국의 발리 와인이나 아니면 지금 벨기에에서 나오는 발리 와인들도 있잖아요. 배럴 에이지된 것들도 좀 있고 그 맥주가 좀 그런 맥주보다 다른 발리 와인보다 조금 더 뭐랄까 뭐 나은 점이라기는 그렇고 뭔가 좀 향미적으로 특이한 점이나 얘기해주고 싶은 점. 일단 효모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유럽 제품들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영국 애들 그 효모보다 좀 덜하구나.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효모가 간섭이 좀 덜한 게 좀 깔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모의 캐릭터가 좀 살아 있어요. 브루클린 브루어리 자체도 그렇고 게럿 올리버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때 테이스팅 세션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좋은 브루어는 자기의 천재성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와 현대를 적절하게 잘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브루어지 않나라고 자기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맥주인 것 같습니다. 또 브루클린 브루어리 자체가 약간 그 웨스트 쪽보다는 이스트 쪽의 어떤 스타일에 가까운 맥주들을 만들고 있고 IPA 이런 것들도 웨스트 코스트 쪽 IPA랑 좀 다르게 몰티한 부분들도 많고 약간 그 영국 쪽에서의 어떤 효모 향도 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고 그때 마셨을 때 서들어가서 한 잔이라도 좀 마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앞으로도 못 마실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구하겠어. 그죠? 미연 씨 마셨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네. 혼자 마셨구나? 같이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구나. 우린 아니었어. 즉흥적으로 딴 거라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창고에 남아있는 몇몇 더 좋은 맥주들 딸 때 같이 좀 불러주세요. 같이 제 것도 한번 같이 가서 먹는 뭐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 저한테 제가 꼽은 올해 가장 의미 있던 맥주는 저는 개인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더 맥주라는 크래프트 맥주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해준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올투게더 비어인데요. 올투게더. 네.
일단 올투게더라는 맥주는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의 아더할프 브루잉에서 만든 시작한 맥주예요. 근데 이 맥주에는 하나의 완성된 맥주라기보다는 프로젝트였는데 코로나19가 이제 너무나 전 세계에 막연한 이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더하프 브루잉에서 올투게더라는 맥주를 만들고 그 맥주에 필요한 레시피부터 뭐 디자인, 라벨까지 그리고 다양한 일련의 소스들을 오픈 소스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맥주의 수익금 일부를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역사회 또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요식업 또는 레스토랑 펍 관계자들에게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금이 쓰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50개 주에서 800개가 넘는 전 세계적으로 855개의 53개국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양조장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협업했고 제공된 공개된 레시피로 본인들만의 스타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맥주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브루어리가 직접 참여를 했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 공덕에 있는 브루어리이고 네. 수입된 제품으로는 영국 버번트의 맥주를 마셔봤고요. 그래서 이런 재밌게도 이렇게 공개된 레시피만 딱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재미난 창의성을 좀 발휘해서 여러 가지 스핀오프들을 만들어낸 그런 맥주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맥주가 무엇보다 훌륭했던 점은 올해 이 생산에 필요한 이 레시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맥주나 이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일련의 것들을 뭐 원본 소스를 공개한다든지 아니면은 소셜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공할 수 있게 또 세심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까지 담아서 공개했다는 점이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것이야말로 멋진 선배님의 표본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맥주였어요. 그래서 스타일은 그냥 헤이지 IPA였고요. 아더하프가 제일 잘하죠. 그쪽을. 네, 또. 좀 굉장히 세상을 챙기는 그런 멋진 느낌이었고 이런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이끌어냈다. 라고 하는 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아더하프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라고 얘기를 했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 브루어리에서 2018년에 캘리포니아주에 엄청 큰 산불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에나 네바다 브루어리에서 레질리언스 IPA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IPA를 만들어서 수익금 전액을 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단에 기부하겠다. 동참해달라. 그래서 당시에 1,400개의 브루어리가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액을 이 피해 복구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이런 뭔가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2020년에 코로나로 한번 보았고 또 그 이후에 그 흑인 인권 문제로 다뤄진 블랙 이즈 뷰티풀이라는 맥주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뭔가 맥주가 개개인들의 뭔가 선호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취향을 위해 충족시켜주는 그런 단순한 수립에서 벗어나서 뭔가 사회적 이슈를 유연하게 다루고 또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액션이잖아요. 기부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네. 이런 연대감을 만드는데 맥주가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 프로젝트가 고무적이었고 올해 맥주가 이런 일도 해냈구나. 그리고 맥주가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맥주입니다. 네, 저도 마셔봤어요. 저도 마셔봤고 근데 술 중에서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술은
맥주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되게 많은데 어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사회 공동체의 그런 일들을 그런 어떤 캠페인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고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음료라고 치죠. 전체 음료 중에서도 저는 맥주가 특히 크래프트 쪽 맥주들이 유일하다라는 생각 좀 해요. 저도 네, 동감합니다. 그 정말 없어요. 이 맥주밖에 없을 것 같고, 정말 맥주가 할 수도 있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맥주가 그런 식의 역할을 해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이제 선례를 보여줬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뭐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 분명히 한국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꼭 맥주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맥주를 파는 펍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캠페인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업계 전체가 뭔가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크래프트의 의미를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라는 게 단순히 편의점 가서 이렇게 뭐 맛있게 먹는 맥주일 수도 있지만 크래프트 맥주가 이런 일들을 하네라고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크래프트 의미에 한국 크래프트 맥주의 의미에 담아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면 저는 이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맛과 향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좀 선례를 남긴 것 같고요. 맥주가 가지는 태생적인 성능이 그렇죠. 그냥 예. 공유 정신, 그쵸. 뭔가를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레시피를 공유하고 그걸 더 나은 것으로 함께 개발하고 뭐 재료도 대한 지식도 함께 나누고 이런 게 그냥 제품 자체에 녹아들어 있어서 가능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레시피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우리의 생각과 또 재료의 다양한 재료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좋은 의미인 것 같고, 오 많이 준비했어. 이게 다예요. 많이 아까 준비했어. 덕덕쿠스 봤잖아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도 있는 지금도 걸로 있어요? 네, 아, 지금은 올투게더가 배치가 새로 나와서 두 번째 배치가 아마 미스터리에 나왔을 나왔어요? 겁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 캔은 세 번째 배치까지 수입되는 아드와프 거는 세 번째 배치까지 다, 있다고. 계속 지속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여기 그 마포 공덕동에 있는 미스터리 가서 한번 가격은 좀 돼요.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드셔봤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헤이즈 IPA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네, 뭐 아더하프는 뭐 워낙 헤이즈 IPA를 잘 만드는 브루어리 중에 하나니까 비싸긴 한데 그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더하프 헤드브루어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더하프 테이스팅 그 세션에 가는 꿈을 꿨어요.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도 같이 갔거든요. 아 진짜? 예지몽이야?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럿 올리버와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 준비한 아더하프가 섞여 있는 내용이잖아요. 꿈이 그러네. 진짜 예지몽 같네요. 이 맥주 신내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저기 뭐 집에 혹시 한 개 모셔두고 있는 거 아니야? 맥주 신을 하나 이렇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미가 있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계속 해보죠. 우리 뭐 방송하면서. 네. 우리 벌써 두 번째 얘기를 했네요. 우리 세 번째 얘기까지 하고 노래 듣고 와서 또 노래를 듣고 네, 갈까? 노래 듣고. 세 번째 맥주 얘기를 하도록 하죠. 소개를 해주시죠.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가 오늘 선곡자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를 1년에서 제일 좋아하는 날이거든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일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재미로. 그래서 두 번째도 크리스마스 송이고요. Time for Christmas라는 노래입니다. 네. 누가 불렀죠? 윌슨입니다. 네. 윌슨의 Time for Christmas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윌슨의 Time for Christmas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들 그 맥주 마시러 다들 나와서 밑으로 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정말
진짜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펍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면 진짜 그날 그 첫날은 진짜 뭔가 딱 저 일주일 내내 마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 크리스마스 지금 글을 하나 좀 쓰고 있긴 한데 맥주 관련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외적인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맞아요. 평생 동안에 한 번 진짜 올까 말까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즐기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마실 순 놀 순 없지만 뭐 바틀샵에서 정말 크리스마스 맥주를 좀 사서 집에서라도 이렇게 좀 혼자만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네. 평생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올해 맥주 꼽을 때 올해 되게 유난히 힘들었는데 이 사진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집에서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더 좋은 맥주를 바틀샵에 가서 구매해서 먹는 경험들을 모두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바틀샵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펍에서도 테이크아웃이 돼요. 뭐, 그렇죠. 네, 뭐 플라스틱 통 물 먹다 남은 거 버리고 네. 가서 테이크아웃 하셔도 되고 뭐 그라울러 가져가셔도 테이크아웃 되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맥주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올해 꼭 인상적으로 먹었던 맥주 중에 소개시켜드릴 맥주 첫 번째입니다. 기대됩니다. 중에는 셀리스 화이트입니다. 셀리스 화이트? 네.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셀리스 화이트는 벨지안 위트 비어, 뭐 벨지안 화이트라고도 하고 벨지안 위시라고도 부르는 이제 맥주인데 호가든이나 블랑 스타일로 되게 유명한 맥주인데요. 이 맥주를 제가 맥주를 공부를 하면서 오랜 시간 그 글로만 봤던 그 설명을 정말 처음으로 이게 벨지안 위시구나라는 거를 좋은 상태에서 마셔보게 된 게 올해 한 5월, 6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게 올해 들어온 맥주는 아닌데. 네, 올해 들어온 맥주는 아니고 항상 마셔봤는데 그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뭐 거의 유일한 맥주 행사였던 것 같은데 저희 매장에서 한 그 벨지안 맥주 페스티벌 같은 거를 코로나가 가장 없었던 시절에 한 번 했었던 게 있거든요, 올해. 근데 그때 맞춰서 이제 벨기에 맥주를 여러 가지를 가져왔었는데 셀리스 화이트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리스 화이트를 그때 온탭을 시켰을 때 벨지안 윗비어가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에 써 있는 뭐 상쾌하고 리프레싱하고 뭐 오렌지 필의 향이 나면서 목 넘김 좋고 탄산감도 있고 청량한 그런 느낌을 벨지안 윗비어에서 정말 처음으로 받아본 것 같아요. 이게 벨지안 윗이구나. 지금까지는 벨지안 윗을 먹어본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맥주로 셀리스 화이트를 꼽습니다. 의외인데요. 셀리스 화이트가 뭐 아주 전혀 새로운 맥주도 아니고 뭐 올해 처음 수입된 맥주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짜 맛있다고 느낀 네. 그 벨지안 윗 어떤 벨지안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셀리스 화이트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은 이제 텍사스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벨기에에서 만들어지진 않고 하지만 지금 그 딸인가요? 손녀가 만들고 네. 있죠. 예. 지금 저 방 안에서 있을 때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뭐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고 의외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그리고 그 당시가 또 코로나가 이렇게 막 퍼지지 않을 때 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인 네. 제 입장에서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큰 맥주 행사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네, 전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되게 얼마 안 됐는데 되게 그립다.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셨고 손님들 되게 많이 오셨고요. 뭐 그리고 맥주 이제 좋아하시는 지인들 오셨을 때도 제가 맥주가 다양하게 있는데도 셀리스 화이트 먼저 드세요. 무조건 이거부터 드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그냥 마시면 모든 맥주 다 맛있을 것 같아. 상관없이 다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김연비 소믈리에는? 저는 마지막으로 저도 올해 가장 맛있게 먹었던 맥주인데요. 이름이 조금 길어요. 옴니폴로, 블랑카, 블루베리, 메이플, 초콜릿, 피넛버터, 팬케이크, 라시고제입니다. 네. 그 옛날에 그냥 라시고제 아니었어요? 이게 비앙카 시리즈 네, 3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옴니폴로라고 하는 스웨덴에 있는 작은 브루어리고 집시 브루어리죠. 네, 거기서 이제 만든 디저트 맥주입니다. 네.
워낙 그런 종류의 맥주를 잘 만들기로 또 유명하고 벨기에에서 만들었나요? 만드는 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마신 옴니폴로 뭐지? 그것도 역시 임페리얼 포터였는데 그 맥주도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비슷한 뉘앙스 물론 뭐 고제는 아니지만 네. 뭐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막 그쵸. 무슨 뭐 프룻 블루베리도 고제 이런 들어가고 거. 네, 막 네. 유당 잔뜩 넣고 막 이런 것들. 제가 라씨 고제를 정말 예전부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이름만큼이나 이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부제로의 맛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맥주예요. 근데 실제 고제 저 안 마셔봤는데 고제에서 이제 그런 향들이 다 올라와도 아 이건 고제구나라고 하는 게 좀 아니 느껴지나요? 고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라씨? 네 라씨 고제라고 음. 해서 사워한 프룻 고제이긴 한데 유당을 넣어가지고요. 전통적인 스타일의 고제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 맥주를 꼽았어요? 일단 맥주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아로마랑 플레이버이잖아요. 향과 맛. 이게 맥주를 다른 맥주와 구별시켜주고 뭐 흥미롭게 만드는 것의 대부분이라고 거의 90% 이상이 아로마와 향이 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텍스처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입안에 주는 어떤 질감이나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변화들 이런 것들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 맥주는 이제 그걸 굉장히 재밌게 충족시켜주는 맥주라서 골라봤는데요. 이 옴니폴로가 저는 이 맥주를 마셨을 때 옴니폴로도 그런 텍스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맥주가 한국에서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그 서빙 될 때 슬러시 기계에 서빙이 돼요. 아 진짜요? 그 문방구 앞에서도 코카콜라 슬러시 같은 거 있잖아요. 환타맛. 그런 슬러시랑 같이 슬러시 상태로 굉장히 차갑고 뭔가 알갱이도 살짝 있을 듯 말 듯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서빙이 되는데 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데 없어서 제가 네. 최대한 차갑게 해서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어떨지 막 그걸 또 저도 막 상상해 보면서 마셨는데 일단 이 옴니폴로 자체에서도 이 텍스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디저트 맥주라는 것을 한 잔의 완벽한 디저트로서 질감을 줄 거냐를 많이 고민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인데 이게 과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굉장히 블루베리 맛이 굉장히 세고 초콜릿 맛도 처음에 되게 두 개가 한 번에 한 입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뭔가 좀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나 메이플 시럽의 이런 풍성한 맛이 뒤에 이렇게 받쳐줘서 약간 밸런스가 맞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달 것 같잖아요. 보통 쉽게 마시지 못할 것 같은. 네, 그리고 유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묵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다분한 호불호가 굉장히 잘 갈릴 수 있는 맥주인데 그걸 조금 더 상큼하고 시원하게 마시면서 디저트로 완성도 있게 높이려고 시도한 방법이 약간의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 스타일 좋아하나 봐요.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가끔 하나씩 마시면 굉장히 스타일, 임팩트가 강해서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탑 1으로 뽑았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달 것 같긴 한데 또 그 라씨를 영감을 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유당을 넣어서 약간 요거트 같이 또 뒷맛은 굉장히 산뜻하게 끝이 나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뭔가 저는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제가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디저트 맥주라면은 정말 계속 마실 수 있을 만큼 되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맥주였던 것 같아요. 마셔봤어요? 네, 마셔봤습니다. 어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달콤한 느낌이 있다가 뒤에 산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물리는 맛은 아닙니다. 다만 텍스처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많이 드시면은 아마 몸에서 못 받으실 거예요.
알코올 도수 한 잔 정도 그래도 딱 마시면은 그 이게 디저트로 정말 좋을 것 큰 같아요. 용량이 오거든요. 이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그 제가 2번 사 마셨는데 첫 번째 마실 때는 저도 약간 물렸었어요. 왜냐면 너무 묵직하고 너무 단맛이 강하고. 근데 두 번째 제가 이 슬러시를 어떻게 조금 비슷하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살짝 약간 얼게끔 해가지고 집에서 막 흔들어서 마셔봤는데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어디서 슬러시로 한번 해주면 안 되나? 저희 와이프도 일반 맥주 먹을 때도 살짝 얼려 먹거든요. 그렇게 맛있대요. 그 각자마다 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재미이기도 하고 그 옴니폴로의 그 맥주는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저도 한 반 잔밖에 못 마실 것 같아요. 빌려서 좀 물리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으면 들긴 하는데 근데 뒤에 약간 신맛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용성 자체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사워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있고 근데 또 밑에 레이어들이 막 묵직하게 깔려 있는데 마지막엔 또 산뜻해요. 그 굉장히 구성이 풍성한. 나중에는 뭐 한번 직접 마셔보면서 방송했으면 훨씬 재밌겠다. 같이. 우리 시간 진짜 거의 다 됐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맥주를 짧게 소개를 하고 하면은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다. 크리스마스 전전날이겠네요. 그래서 22일 정도의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맥주를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어느 분 먼저 소개를 시켜주실래요? 저는 크리스마스 맥주에 고를 때 뭐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첫 번째는 스파이시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향신료의 스파이시, 네. 계피나 그러니까 시나몬이나 이런 네, 계열의? 크리스마스 하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막 어렸을 때 기숙사 살 때 막 그런 거 많이 해 먹었거든요. 와인 끓여 먹는 거. 뱅크예요. 네, 뱅쇼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또 겨울에 유독 여행을 비성수기라서 가을 겨울에 여행을 많이 가면 항상 그런 뭐 뱅쇼나 글리반 이런 거를 먹으면서 막 추위에 떨었던 기억 때문인지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 시나몬, 클로브, 뭐 아니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충족 요건이었고 두 번째는 빅버틀이어야 한다. 뭔가 그 선물 같잖아요. 오케이. 빅버틀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맥주가 지금 뭐가 있을까 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시즈널 맥주가 많이 없어서 제가 오늘 고른 거는 세인트 버나두스의 크리스마스 에일입니다. 한국에 지금 있어요? 네, 저 최근은 아니지만 올해는 본 기억 올해 작년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렇구나.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세인트 버나두스라고 하는 벨기에 오래된 이제 비어. 네, 에비 비어를 만드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봤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온 수도승 네. 할아버지가 병에 딱 그려져 있는 그런 맥주인데 이 맥주는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입니다. 그쪽 거기서 나는 그 향신료 향은 넣은 건가요? 아니면 네. 효모가 넣은 거 외부 첨가를 해서? 네, 예. 그 원래 기존에 있던 그 벨지안 쿼드루펠이죠. 스타일 제일 도수가 높은 맥주 스타일 중에 하나인 쿼드루펠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이랑 굉장히 가까운 스타일이지만 대신에 뭔가 그 겨울 시즈널의 그 아니스 팔각 같은 스파이시함이 들어가 있고 또 동시에 그 쿼드루펠이 보여줘야 하는 카라멜이나 구운 견과류 향이 잘 뒤에 받쳐주는 그리고 초콜릿 향도 있으면서도 알싸함이 지속되는 그런 맥주입니다.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세인트 버나두스는 이제 또 본인들만의 효모를 사용해가지고 약간 새콤한 그 효모 캐릭터도 가지고 있어서 사워도우를 먹는 듯한 그런 시큼함이 어느 분들에게는 좀 좋게 다가갈 수도 있고 나쁘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그런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는 맥주입니다. 크리스마스 에일은 특이해야죠. 우리 최은석 비어 소믈리에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를 캐나다에서 지내가지고 캐나다에서는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심한 데는 23일 밤부터 3일 연속으로 크리스마스 디너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항상 뭔가를 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술을 맥주 같은 술은 좀 마시기가 많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와인을 보통 많이 마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와인을 마시다가 디저트로는 포트 같은 경우를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기억에 물론 김희연 비어 소믈리에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스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엄청 진한 맥주가 크리스마스를 잘 대표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잘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다른 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발리 와인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리스마스에 뭐 식사를 하시거나 하면서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가 추천해주신 저런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스파이스가 많이 들어간 쿼드루펠 같은 종류를 드시다가 뒤로 가면은 배가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디저트 맥주를 드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라시고제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크리스마스랑 분위기는 너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 발리 와인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발리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이 맥주가 알코올이 한 10도에서 12도까지, 뭐 심한 경우는 14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디저트로 많이 드시는 포트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국내에서 구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맥주는 파이어스톤 워커의 수카바라는 맥주입니다. 네, 좋은 맥주죠. 그 파이어스톤 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뭐 미국 크래프트 양조장 중에서 거의 뭐 워낙 유명하고 최고급의 네. 최대급의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이제 오리지널 라인업이 있고 배럴 에이지드한 이제 라인업이 또 따로 네. 있고요. 그리고 와일드 에일만 만드는 라인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럴 시리즈에 속해 있는 맥주고요. 제가 마셔본 발리 와인 다 합쳐서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난 맥주고, 효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식 맥주처럼 효모취가 강하지 않고 좀 몰트 중심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굉장히 달콤하게 많은 분들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카바 파이어스톤 워커의 수카바는 워낙 유명한 맥주고, 그다음에 잘 만들죠. 일단은 그 배럴 시리즈나 아니면 그 맛있죠. 와일드 사워 웨일드만 잘 만드는 곳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발리 와인. 예? 또 스카바 발리 와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발리 와인이, 근데 스카바 하니까 오케이 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추천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디너가 다 끝나고 음주도 다 끝나고 이제 서서히 술 못 드시는 분들은 다 방으로 가시고 이제 술 먹는 마지막 주당들만 남아 있을 때 살짝 꺼내.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크리스마스를 꼭 다시 맞았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예외적인 어떤 크리스마스라고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언제 한번 이런 어떤 크리스마스 때 서로를 못 만나고 함께 모여서 그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지 못하는 크리스마스를 또 언제 맞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크리스마스를 혼자 행복하게 즐기는 방법으로 맥주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맥주가 정말 최고의 어떤 그 매개체 혹은 그 수단 방법인 것 같고요. 꼭 한번 오늘 두 비어 소믈리에가 추천해 주신 맥주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주로 인해서 좀 행복하게 연말을 보내셨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그 마지막 노래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해주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죠. 김현 변호사부터 네.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 청취자들에게. 저는 친한 친구가 해외에 살아요.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페이스타임을 띄워놓고 같은 술을 마실 예정이에요. 나도 그거 추천. 네, 그래서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바로 옆에 있을 수 있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최연석 비어소믈리에도 저는 크리스마스가 원래 헐리데이이기 때문에 그 사실 회사를 안 나가셔도 되고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약속을 잡으실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늘 하던 행위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모닝 맥주를 한번 드셔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 모닝 맥주는 기왕이면은 독일식 바이젠으로 드셔보시는 거를 평상시에 드셔보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꼭 스케줄이 없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모닝 맥주 한번 드셔보시길.
모닝맥으로 힘찬 크리스마스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꼭 2021년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맥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같이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